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빨강 모자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빨간색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빨강 모자라고 불렀습니다. 빨강 모자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아이였으며 모험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빨강 모자는 파리에 사는 사촌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사촌은 도시의 번잡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빨강 모자를 초대했습니다. 빨강 모자는 말 그대로 설레었고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녀에게 파리로 안전하게 가는 길을 알려주며 도시에서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빨강 모자는 아침 일찍 출발하여 숲길을 따라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던 중 빨강 모자는 갑자기 나무 뒤에서 나오는 커다란 회색 늑대를 마주쳤습니다. 늑대는 아주 영민한 눈빛으로 빨강 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어린 아가씨. 어디로 그리 바쁜가요? 늑대가 물었습니다. 빨강 모자는 조금 놀랐지만 용감하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파리에 살고 있는 사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늑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리라, 훌륭한 도시지. 내가 알고 있는 지름길로 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빨강 모자는 호기심에 빠졌지만 곧바로 엄마의 충고를 떠올렸습니다. 낯선 이의 말을 맹신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녀는 공손하게 늑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후 계속해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드디어 파리에 도착하자 그곳의 풍경은 빨강 모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웅장한 에펠탑,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 그리고 고소한 크루아상이 느끼는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빨강 모자는 사촌과 함께 도시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미술관을 방문하고 세느강에서 보트를 타며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맛있는 페이스트리를 즐겼습니다. 빨강 모자는 파리의 매력에 푹 빠져서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늑대의 존재를 잊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배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여행자였는데 그 역시 숲을 지날 때 늑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유쾌하고 조심스러운 성격 덕분에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빨강 모자는 모든 모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파리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빨강 모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 모험을 통해 빨강 모자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중함과 용기는 항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친구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제 빨강 모자는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며 다음 여행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프랑스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는 여전히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곳에는 푸르른 숲과 맑은 강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화로롭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강가에는 여러 동물들이 모여 살았고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백조 루시가 살고 있었다. 루시는 하루하루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며 점점 더 커다란 백조로 자라가고 있었다. 어느 날 루시는 강가에서 놀던 중 우연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강 건너편에 더 넓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모험과 꿈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호기심이 생긴 루시는 그날 밤 잠자리를 들며 강 건너편의 세계를 꿈꾸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루시는 하나의 작은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루시는 간단한 여행 준비를 마치고 이른 새벽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다. 걱정 어린 가족들은 루시를 위해 안전을 당부하며 그녀의 용기를 응원했다. 강을 따라 남쪽으로 쭉 내려간 루시는 처음으로 만난 것은 푸르고 넓은 초원이었다. 초원에서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여러 종류의 나비들이 날아다녔다. 루시는 이곳에서 날개가 닫힌 작은 나비를 발견했다. 루시는 나비를 도와주고 함께 길을 나섰다. 이 나비의 이름은 소피였다. 소피는 루시에게 자신이 알록달록한 꽃의 정령이라고 소개했다. 루시와 소피는 강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다가 신비로운 숲에 도착했다. 숲속은 넓고 길을 잃기 쉽지만 소피가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그곳에서 루시는 장난꾸러기 다람쥐 군단을 만나게 되었고 다람쥐들은 루시의 긴 목을 타고 놀며 장난을 쳤다. 그들은 장난만으로 끝나지 않고 루시가 친절하게 대해준 덕분에 길을 안내하며 보답하기로 했다. 다람쥐들은 루시와 소피를 거대한 오크 나무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마법을 부리는 오래된 올빼미 올리버가 살고 있었다. 올리버는 오래된 올빼미답게 숲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는 루시와 소피가 여행 중 만난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올리버의 조언 덕분에
루시는 강을 이어지는 교차점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강의 흐름이 크게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강을 따라 계속 이동하면서 루시와 소피는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있는 숲의 끝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 속에 숨겨진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못에서는 밤이 되자 빛나는 물고기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으며 아기 백조였던 루시는 이 빛의 춤사위가 자신의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장면임을 깨달았다. 꿈속에서 만났던 광경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다. 루시는 연못에서의 아름다운 경험을 가슴에 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소피와 함께 헤어짐을 아쉬워하여 올라 루시는 가족들이 있는 강가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온 루시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눈물을 흘렸고 루시는 자신이 겪었던 꿈같은 모험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다. 루시의 이야기는 그 강가의 전설로 남아 어린 백조들이 자라면서 들으며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루시가 꿈꾸었던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세계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강 건너편의 세계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긴 시간 동안 이 강을 둘러싼 모든 생명체들이 전해 내려간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엘로디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산들바람처럼 상냥하고 겨울 하늘처럼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조그마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과수원에는 전설의 황금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 황금 사과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100년에 단 한 번 황금빛 사과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황금 사과는 어떤 소원이라도 하나 들어준다고 전해졌죠. 끊임없이 황금 사과를 얻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 황금 사과가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되던 해가 다가왔습니다. 엘로디의 부모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딸에게 분주히 준비를 시켰어요. 엘로디는 황금 사과를 따기 위해서는 탐욕과 탐착을 버려야 한다는 전설을 되새기며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황금 사과나무는 눈부시게 빛나는 과일을 매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 주변으로 몰려들었지만 황금 사과는 엘로디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로디는 마음속 깊은 곳에 담담한 휴식을 찾고 평소처럼 사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의 사랑스런 나무야, 너의 아름다움이 참으로 놀라워. 그녀가 그날 밤 달빛이 내리쬐는 과수원에 조용히 앉아있을 때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로디, 내가 나의 마음을 이리도 이해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놀랍게도 나무가 말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는 욕심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보아라. 엘로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컸기에 마을 사람들이 복과 평화를 얻길 바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이 항상 평화롭고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진실된 소원은 나무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렇게 엘로디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 후로 황금 사과나무는 더 이상 황금 사과를 맺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며 엘로디의 선행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배려는 누구보다도 빛나고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본 헤엘로디는 마을의 소박한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끝내 그녀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앙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모험을 좋아하고 항상 미지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앙리는 마을 뒤편에 있는 울창한 숲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숲에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앙리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어느 날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선 순간 그의 눈앞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들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바람결에 마법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앙리는 깊숙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섰음을 깨달았어요. 숲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앙리는 신기하게 생긴 작은 생물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큐피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날개 달린 작고 사랑스런 생명체들이었어요. 그들은 앙리를 보고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들의 인도에 따라가니 커다란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 중앙에는
길게 뻗은 나무가 있었고 나무 위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비앙이라 불리는 숲의 요정이었습니다. 에비앙은 앙리에게 다가왔고 그가 왜 이 숲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앙리는 모험에 대한 갈망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에비앙은 웃으며 앙리에게 숲의 고유한 마법을 알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숲을 돌아다니며 앙리는 믿을 수 없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앙리는 나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호수 물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빛의 춤을 보았습니다. 그는 숲의 마법이 단지 환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가고 해가 저물며 앙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에비앙은 앙리에게 숲에 대한 비밀을 잘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자연의 가치를 깨우쳐 주도록 했습니다. 앙리는 숲에서 배운 많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숲을 찾아오겠노라 다짐하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앙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을 더욱 사랑하게 이끌었습니다. 마법의 숲에서 경험한 일들은 앙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고 그는 평생 동안 그 기억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전설처럼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